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부심과 자신감은 물론 사회 진출을 앞두고 희망을 담아갔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윽한 커피향을 담아낸 손길에 정성이 묻어납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부단히 연습했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발달 장애인들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꼼꼼하게 연습했던 과정에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자신들의 실력을 당당하게 뽐내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할게 엄마 아빠 화이팅! 각자 몸담았던 분야에서 최고의 결과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의미 있는 첫걸음도 기대됩니다. 창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거나 또 이렇게 채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개설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이번에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 역시 올해 문을 연 교육기관에서 내년 수료생을 배출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편견과 오해를 깨고 자신들의 꿈을 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번 대회가 새로운 도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지난 4일 저희 여수 MBC가 보도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센터가 해당 운전기사를 징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그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운전기사 김모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는 운전기사 김 씨가 지난 10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도 이후 이 센터의 다른 운전기사들도 장애인 이용객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남장애인권익5호기관은 해당 센터 운전기사들의 성희롱과 폭행, 폭언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마쿠 지역의 불리한 타당성 평가 방법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서남해안 관광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고 터널 개설 이후에 유지관리 종합 대책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6월 저희 여수 MBC는 한영대학의 편법적인 운영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한영대는 보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치겠다며 입장을 밝혀왔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지난 2016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 졸업생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졸업생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학생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일부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유령 학생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만나본 적도 없고 다 함께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원칙인 중간 기말고사도 이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시험 때도 못 보셨어요? 네. 저희 시험 아예 그냥 만나는 기회가 없어요. 똑같은 재학생인데 시험도 따로 보고 또 수업도 따로 듣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학교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목금토 저녁에 정상적으로 보충 수업을 듣고 있고 이는 교육부에서 허가한 사안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주간학사 운영만 허가받은 학교라 야간학사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야간에 보충 수업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야간에만 수업을 하고 있다면 야간학사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법입니다.
운영 자체도 문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보충 수업이 진행된다는 목금토 저녁에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가 되자 유아교육학과 교실에 불이 켜지고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은 9시가 되기 전에 끝납니다. 취재진이 지난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야간 보충 수업은 목요일 하루만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의 학점을 지금 대학의 졸업 가능 학점의 최대 50%까지 인정해줍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는 3년 동안 12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 6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처럼 매주 2시간씩 수업을 들어서는 학기당 2학점씩 3년 동안 12학점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인정해 준 겁니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특혜가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영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평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재학생은 모두 93명.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일 낮에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년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같은 학년 지금 한 5명? 나오는 학생 수는 1, 2, 3학년 한 18명 정도? 등록된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처럼 부실한 보충 수업만 받고 국가 자격증을 따는 게 과연 옳을까요? 교육부는 이 사안을 검토해 조만간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세풍산단과 여수 경도 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청 정책자문위원들은 세풍산단은 광양제철소에서 여수 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기능성 화학과 초경량 금속 소재 등 특화 업종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 지역 추가 지정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경도지구는 올해 말 수립될 마스터플랜에 워터파크와 국제 컨벤션 센터 등 글로벌 관광 레저 트렌드를 반영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광양만권 투자 활성화의 상승 효과 극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최근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한 문화권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야 문화권은 포함된 반면 호남 지역의 뿌리인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러 특별 법안 가운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토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인 고대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이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벽에 부딪히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광주시가 속도전 협상을 하며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냐는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매달 목표 시한을 제시한 뒤 서둘러 이를 추진하다 보니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에서 절충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오락가락한 협상 전략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 유예 조항이 포함됐다 빠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대차의 불신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었어요. 광주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서로 물밑에서 조율을 하면서 이걸 풀어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광주형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면서 성과 중심주의로 흐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혹은 충분히 좀 공감하는데 근당에서 이 문제가 뭐 성과 위주로 가는 문제잖아요. 진짜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감이 좀 필요하고 또 노사관계가 핵심인데도 3자 대면 협상이 아니라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를 오가며 양다리 협상을 벌인 것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선 아무리 이윤을 쫓는 기업이라지만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간과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 사항이 적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자꾸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좀 가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도 그거 희망적이라면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이제 임단협 유예 조항 단 하나의 이견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1인 연극 품바 탄생 40주년을 앞두고 본고장인 무안에서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초대 품바였던 고 김시라 선생의 품바 연극은 1979년 일로에서 주민들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처음 왔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의 쌍무지였던 그날 향해 우리 함께 가세! 관객과 함께하는 품바들의 걸쭉한 입담은 40년 전이나 똑같았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1979 품바의 귀향. 당시 일로읍의 한 조그만 공회당에서 첫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대 품바 최성웅 씨와 고 김시라 선생의 딸 김추리 양의 특별 출연으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아버지 고향 일로에 와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상당히 되게 뜻깊고 어릴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요. 아빠, 아버지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이번 공연은 40년 전 김 씨와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로 인이 예술회가 품바의 정신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타령을 통해서 또 품바를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사회에 중요한 그 문화를 하나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 60, 70년대 각설이 대장 천자근을 이어받은 품바는 1979년 친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으로 첫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에는 국내 1인 품바 연극으로 최장기 공연과 최대 관객을 동원해 한국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본고장을 다시 찾은 품바가 어떤 모습으로 뿌리를 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체납액이 97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에 개인 95명과 법인 63곳이 포함됐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도 각각 606억 원과 365억 원에 달했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관련 주소와 이름, 체납액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담 조직을 꾸려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 비교에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건강지수를 발표한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지수는 낙제 수준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는 고흥군이 최고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해 보건의료 부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저도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옷깃을 마구마구 파고들고 있고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두꺼운 겨울 외투에 목도리, 마스크까지 단단히 채비를 하고 재빨리 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 등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기온은 강원도 화천, 광덕산이 영하 18.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9.7도, 충북 제천 영하 7.2도, 서울도 영하 8.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절기상 대설이기도 한데요.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목포와 광주 등지에 눈이 내리고 있고 오늘과 내일 전북 서해안에 최고 10cm, 전북 내륙과 충남 서해안, 전남 서해안으로도 2에서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으로는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8.7도, 춘천은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고요. 한낮이 돼도 칼바람은 여전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전주 영하 1도, 대구는 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